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숨겨진 매트릭스, 석유전쟁과 달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미국이 중동전쟁에서 노리는 진짜 표적과 신제국주의의 서막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의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지정학적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접하는 중동 사태의 표면적 명분과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 목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무력화와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 제거가 주요 이유로 제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및 물리적 타격 위협 또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목표는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를 수호하고 화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유로화나 위안화 같은 대체화폐, 그리고 디지털 결제망의 파괴가 미국의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채의 마법입니다. 미국은 매년 3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지만 달러의 신뢰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오직 달러만을 확보해야 하는 강제된 수요 때문입니다. 1974년 페트로달러 협약 이후 모든 원유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환류는 이러한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석유 수출국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 매입으로 돌아와 4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루프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즉 석유 결제망에서 달러가 배제되는 순간 미국의 빚을 대신 사줄 국가는 사라지며 이 시스템은 즉각 파산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상반된 무역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통무역에서는 보호주의를 내세워 무너진 중산층과 제조업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 유럽, 아시아를 겨냥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통제하려 합니다. 반면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빅테크 플랫폼의 수출 극대화로 무역 적자를 상쇄하려 합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통제불능의 디지털망을 장악하도록 비관세 장벽 해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맞서 이란은 매우 영리한 비대칭 반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인데요. 첫째, 물리적 차단입니다. 달러 결제 유조선 항행을 위협하고 미국의 핵심 페트로달러 동맹인 순위파 국가들의 원유 수출선을 통제하여 달러의 강제 수요 시스템을 흔들려 합니다. 둘째는 디지털 인프라 타격입니다. 유럽으로 이어지는 빅테크, 디지털 전산망 및 스위프트, 즉 달러 결제망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트럼프의 디지털 자유무역의 핵심 인프라를 인질로 삼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전쟁 발발 후 시가총액 하락률을 보면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동맹국들이 10%가 넘는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석유 100%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정학적 역설을 마주합니다. 왜 미국의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싸게 석유를 사들이며 멀쩡한데 동맹국의 경제는 주저앉았을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왜 중국을 응징 대상에서 제외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안보를 위한 전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달러 인덱스와 유로화 가치의 역전 크로스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폐 전쟁의 역사적 반복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발단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라크 후세인이 석유 결제를 유로화로 선언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것입니다. 연구는 2003년 3월 대량 살상 무기 제거였지만 종전 후 미발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의 진짜 실익은 달러 인덱스의 회복과 유로 인덱스의 붕괴였습니다. 이후 5년간 유럽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0% 성장으로 추락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항상 달러 결제망을 위협하는 대체화폐를 응징하는 포매팅 버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달러 패권에 맞서 탈달러화를 위한 물밑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대 세력은 각기 다른 우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인스텍스 시스템을 통해 이란이 유럽권의 계좌를 개설하고 석유 수입 대금을 유로화로 예치한 후 유럽 상품 수출 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달러를 전혀 거치지 않는 고도화된 쿠폰형 우회 결제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골드 위안, 즉 페트로 위안 시스템을 통해 사우디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한 후 상하이 근거래소와 연계하여 즉각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쿤눈, 은행을 통한 삭감 결제도 활용합니다. 이는 위안화의 낮은 신용도를 실물금으로 보완한 사우디 맞춤형 탈달러화 시스템입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바로 유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금리 인상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모델에서는 미국이 저금리로 아시아 자산 버블을 형성한 후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달러 환율을 급증시키고 신흥국을 디폴트 투매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 폭등은 석유 매입에 2배의 달러를 필요하게 만듭니다. 이는 강달러 현상을 심화시키고 달러 품귀 현상을 초래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은 우량 자산을 매각하여 달러를 확보하고 이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환유됩니다. 미국이 부채 부담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동맹국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완벽한 대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달러 패권을 향한 동맹의 반란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달러 시스템에 불만을 품어온 프랑스와 독일 같은 대서양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이들을 러시아나 중국 견제용 파트너가 아닌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방관하는 미국의 행동에서 그들의 보복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시스템과 미군의 항행 보호를 벗어났을 때 너희의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쟁 손익계산서는 어떨까요? 비용 및 리스크 측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일시적 물류마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막대한 미군 파병 및 지상군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이익은 훨씬 큽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공포에 질려 다시 달러 결제 시스템 산하로 강제 집결하게 됩니다. 또한 잠재적 경쟁국인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억제하고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상군 투입이라는 영업 비용 없이 지정학적 공포만으로 달러 패권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균형점을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신제국주의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시장에서 돈, 즉 달러로 원자재를 사오던 세계화의 룰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패권국의 물리력으로 자원을 빼앗아오는 시대의 회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달, 즉 우주의 히토류 선점 경쟁을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나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원자재 야탈 타겟은 적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럽은 가장 매력적이고 만만한 표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이란 분쟁처럼 보이는 지역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을 포매팅하는 버튼입니다. 더 메소드는 유가를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금리 인상입니다. 더 타겟은 적성국 이란 너머의 진짜 표적, 즉 탈달러화를 꿈꾸는 동맹국인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더 이펙트는 한국과 일본 시가총액의 진발 및 우량 자산을 통한 달러의 강제 환류입니다. 우리는 뉴스의 표면을 넘어 자본과 자원의 흐름을 읽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 증시 하락과 중동 전쟁은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